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AI와 그 다음에 뷰티 그리고 우주항공입니다. 시장의 많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지금 제시한 이 키워드 안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AI 관련주로는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 전선, 그리고 뭐 원전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 AI 키워드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어제 급등했었던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급등했었던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AI 소프트웨어로 결국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AI라는 대장 키워드 이후에 지금 나오는 키워드가 K뷰티와 우주항공입니다. 그래서 K뷰티 같은 경우가 또 오늘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리뷰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뭐 지난 거는 뭐 일일이 다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어제 편입했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편입을 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수익률은 아직은 뭐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현재 한 2% 정도 어제 이제 저점에서 5일선 타는 자리에서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자리에서 이제 편입을 했고요. 이제 신고가 가는 자리 바로 이제 컵앤핸들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편입을 했죠. 그래서 어제 이제 마이너스 0.5 뭐 이런 자리에서 편입을 했는데 이제 종가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거의 보합에. 그리고 오늘 이제 현재 1%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엔비디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국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간밤에 또 2% 이상 올랐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SK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SK 하이닉스도 같이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 뭐 2% 정도의 2.4%의 수익률인데 삼성전자도 목표가를 터치한 만큼 저는 SK 하이닉스도 2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AI 넣었고요. 오늘은 한번 K뷰티 쪽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종목 넣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요. 현재가 56,600원에 한국콜마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는 전고점 돌파를 보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 56,600원이죠. 자, 그래서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인 6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현재는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받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7월 달부터 해서 여기 이제 6만 원 고점을 찍은 이후에 7, 8, 9, 11, 12 그리고 올해 1, 2, 3, 4, 5까지 현재 거의 10개월 동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좀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은 과거에 2014년도에 여기 이제 13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중국에 이제 납품하거나 그리고 중국의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하는데 따이공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화장품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한국콜마에서 이제 OEM, ODM을 또 의뢰를 했었던 그때 이제 한국콜마가 13만 원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는 여러분들 흔히 이제 화장품을 뒤를 돌려서 보면은 책임 판매업자라고 있는데요. 그 책임 판매업자가 바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뭐 토니몰이나 아니면은
뭐 클리오,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브랜드들, 뭐 더페이스 샵 이런 게 이제 책임 판매업자, 그러니까 브랜드를 책임 판매업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조업자가 바로 이제 한국콜마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제조업자와 그다음에 브랜드가 다를 시에는 그거를 화장품에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그 유통을 하다 보면 이제 중국 유통업자들이 뒤에 그 이제 제조업자를 보고 한국콜마를 찾아가서 우리도 이렇게 화장품을 제조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반사이익을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EM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문자 부착 제조 방식인데요. 이제 회사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화장품에 납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브랜드에서 요청하면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게 OEM이고, 그 다음에 ODM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에서 모든 컨셉까지 전부 다 완제품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브랜드에 역제환하는 거를 이제 ODM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OEM 쪽으로는 거의 뭐 최상의 그 최고의 회사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에 이제 오래 근무했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원이나 임원들이 나와서 또 이제 그 다른 OEM 화장품을 만들어서 대박 나는 그 경우도 바로 이제 한국콜마 출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 이제 대박이 났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공장에 로컬 브랜드가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중국 매출이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일본이나 유럽, 북미 쪽에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의 ODM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콜마 이번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요. 한번 그러면 자료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자,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그 한국콜마 완전 자회사 연우를 배당으로 500억 원을 수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연우라는 회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회사가 뭐냐면 이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저도 여러분들 그 종종 그 또 방송에서 연우라는 회사를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용기 회사인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고급 브랜드는 화장품 용기가 오히려 그 내용물보다 더 비싼 화장품도 있어요, 원가 기준으로. 근데 이 연우라는 회사를 한국콜마가 아예 그냥 그 인수를 다 했습니다. 주식 교환으로. 그리고 연우를 상장 폐지하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우가 근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왜냐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납품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우를 배당으로 해서 50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알짜입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입장에서는 그냥 턴키로 주문을 받으면은 연우한테 그 화장품 용기를 납품하는 게 아니라 내용물이나 용기까지 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핸들링을 하기가 좋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자, 이제 한국콜마가 1분기 영업이익이 324억 원으로 169%가 증가했다. 그래서 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K뷰티가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로컬 브랜드도 되게 많고 인디 브랜드라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으면 이제 한국콜마, 물론 이제 한국콜마는 우리가 이제 MOQ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량 주문을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 회사를 만들 때 굉장히 소액만 있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컨셉 잘 잡아서 그 하나 대박 나가지고 화장품 회사 굉장히 커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서 인디 브랜드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수혜는 한국콜마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OEM 지금의 어떤 지금 현재 K뷰티의 그 뒤에는, 백그라운드에는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화장품주가 올라갔는데 이제 옛날 10년 전 기억이 나요. 10년 전 기억. 그때 이제 화장품주들 정말 많이들 올라갔는데, 한국콜마는 이제 이번 상승이 이제 10년 전에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번 화장품주 테마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10년 전에 올라갈 때는
중국에서 대박이 나서 이제 말 그대로 화장품주들이 엄청난 폭등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보면은 이제 산성 LNS 굉장히 유명했었죠. 여기에 이제 상장은 안 했었지만 이제 중국 로컬을 뚫어서 대박난 마스크팩 메디힐이나 아니면은 꿈비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마스크팩 쪽이 원래는 전체 화장품 브랜드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마스크팩이 중국에서 대박 나다 보니까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이런 종목들도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상당히 좀 잘 갔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한국 화장품을 납품을 띄어와서 중국의 본토에서 팔아가지고 대박난 말 그대로 중국의 유통업자들이 이거를 이제 본인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로컬 브랜드를 중국에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현재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터지면 저는 뭐 전고점까지 무조건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그동안에는 중국 한쪽으로만 매출이 몰려 있었다면 이번에 이제 잘 되면 이제 이거는 글로벌 시장으로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에서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1차 목표가는 58,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네, 수요일 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